네, 좀 얘기를 좀 더 할 게 있어서 방송을 다시 또 켰는데요. 어, 그 제주 보육교사 살인 사건 거기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신문 기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검색을 좀 해봤는데 그 전에도 검색을 해봤는데 그 기자들이 기사를 좀 정밀하게 써야 되는데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근데 뭐 중요한 걸 좀 빼고 뭐 이렇게 쓰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좀 이렇게 자세하게 쓴 신문 기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집 프린터기가 고장이 났었는데 고쳤어요. 그래가지고 지도를 출력을 했죠. 인쇄를 했습니다. 예. 이동 경로 얘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이동 경로가 검사가 주장한 이동 경로는 어디예요? 윗길이라 그랬죠. 윗길이 그 해안도로, 그 다음에 일주도로죠. 해안도로랑 일주도로. 그게 이제 중간에 가서 또 만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쪽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고, 법원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판사가 얘기하는 건 이 시계 방향으로 돌았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근데 이 중간에 길이 있더라고요. 중간에 길이 애조로인데 애조로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뒤집혀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남자친구 집이에요. 남자친구 집이라고. 이게 보이려나 모르겠네. 그렇죠? 원래는 이게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 건데 지금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네요. 여기에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게 해안도로고,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가는 것이 일주도로고, 여기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이렇게 가는 것이 이제 이게 애조로고,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중간산도로 길이에요. 제일 밑이 중간산도로죠. 근데 이것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떻게 보이는지 몰라도 원래는 지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반시계 방향으로 도느냐 시계 방향으로 도느냐 그거죠. 근데 이제 중간산도로로 가면은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고 일주도로랑 해안도로로 가면은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애조로는 밑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시신 발견 장소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 수도 있죠. 반시계 방향으로 돌 수 있죠. 그렇죠. 이제 중간산도로 이쪽 길은 확실히 아니라는 걸 아는데 이 가장 밑에 길로 삥 도는 거 그거는 틀렸다는 거는 입증을 했죠. 근데 이제 애조로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죠. 애조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것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3시 8분에 남자친구 집에서 탔습니다. 그리고 3시 9분 18초, 1분 18초 후에 차량이 반드시 지나야 하는 용해로 삼거리 CCTV에 소나타 택시가 등장했죠. 이게 어디냐면은 이게 지금 뒤집혀 있는데 좌하고 우가 뒤집혀 있는데 남친 집에서 여기 잠깐 나오면은 용해로 삼거리 CCTV가 있대요.
삼거리 CCTV에 가까운 거죠. 남친 집에서 되게 가까운 거야. 가까운 1분 18초 만에 딱 거기서 이제 그게 찍힌 거죠. 그 박씨의 차량이 박씨의 그 NF 소나타 차량이 찍힌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14분 그 애월로 향하는 길목인 일주도로에서 차량 번호 자동 판독기에 박씨의 차량인 60바 58땡땡의 흰색 소나타가 찍혔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기서부터 남자친구 집인데 요 바로 1분 18초 딱 될 때 용해로 그 CCTV에 딱 찍혔죠. 1분 18초 만에. 그리고 요 1분 18초 만에 찍힌 차량이 그 무엇이냐 그 일주도로 차량 번호 자동 판독기 거기에 14분에 딱 찍힌 거죠. 8분에 탔을 거라고 예상하죠. 우리는 8분에 타서 9분 18초에 찍혔고 14분에 찍힌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CCTV가 여기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여러 곳에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좀 진하게 찍힌 것은 나머지 희미하게 찍혔는데 진하게 찍힌 것이 이제 3개죠. 근데 그것이 이제 용해로 삼거리에서 찍혔고 그 다음에 일주도로 차량 번호 자동 판독기에 찍혔고 그 이제 차량 번호까지 찍힌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와서 시신 유기 장소 지나서 이제 농협유통센터를 지나서 시신 유기 장소 농협유통센터를 지나서 펜션 CCTV에도 또 찍힌 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 또 찍혔는데 이건 이제 희미한 거고 또 여기 펜션 CCTV에 찍힌 거 그거는 비교적 좀 진하게 찍혔나 봐요. 그렇죠? 그리고 4시 4분에 그 광명기지국으로부터 한 4km 이내 광명기지국 4km 이내에서 핸드폰이 꺼졌답니다. 요걸 이렇게 보면 되는데 지금 이게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이게 좌우가 바뀌어 있는 상태야. 원래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돌거든. 근데 하여튼 이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검사 주장에 의하면은. 근데 검사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왜 그래요? 여기서 찍혔잖아. 용해로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들어갈 때 찍혔고 그다음에 쭉 가다가 여기서 시신 이거 피해자 집이고 시신 유기 장소 범행이 이루어졌을 장소 그다음에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또 한 번 찍히고 그다음에 여기서 휴대폰 꽂고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근데 이게 좌우가 지금 바뀌어 있는데 여기에서 잠깐 들어올 때 용해로 CCTV에 찍히고 일주도로 판독기에 찍히고 쭉 가서 피해자 집 지나고 그 다음에 농협유통센터 거기에도 CCTV가 있었나 봐요. 거기는 뭐 희미하게 찍혔는지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펜션에서 CCTV인데 이게 좀 선명하게 찍혔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뚝쭉 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간 것이 그 해당 그 NF 소나타가 딱딱딱딱 찍힌 곳이에요. 그렇죠? 근데 애조로는 어떠냐면은 해안도로, 일주도로, 그다음에 애조로는 중간으로 쭉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가는 건데 이쪽으로 가더라도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뭐 판사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그 반론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여기에도 찍히고 여기도 일주도 여기 용해로 CCTV에도 찍히고 그 무엇이냐 일주도로 차량 판독기에도 찍히고 그리고 나서 어디서도 또 찍혔어요. 펜션 맨션 CCTV에서도 찍혔거든. 맨션 CCTV에 찍혔는데 그 CCTV는 시신 유기 장소에서 돌아와 가지고서 여기서 찍힌 거거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차량이 앞에 찍혔던 차량하고 거의 유사하거든. 거의 유사한 차량이면 이 차량이 계속 돌았다고 봐야지. 그렇죠? 그리고 거기 이동한 시간이 어때요? 잘 맞아 떨어지죠. 잘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자 봅시다. 어떻게 맞아 떨어지냐면은 남친 집에서 3시 8분에 탔고 용해로 CCTV에 3시 9분 18초에 찍혔고 차량 일주도로 차량 판독기에 3시 14분에 찍혔고 시신 유기 장소 있고 그 다음에 지나서 애월 농협센터 지나서 뭐뭐 펜션 공공 펜션 CCTV에 3시 46분에 찍혔고 광명기지국에서 4시 4분에 휴대폰이 끊어졌고 그리고 이제 가방이나 유류품 이쪽에 발견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돌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돌았는데 여기 있는 앞에서 찍혀 있는 일주도로에서 찍혀 있는 그 CCTV 사진하고 여기 펜션에서 찍혔던 사진을 비교해 봤을 때 어때요? 거의 NF 소나타 동일 차량이라고 볼 수 있고 매우 유사하죠. 매우 유사한데 판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NF 소나타인지 그랜저인지 확실하지 않다 이랬죠. 근데 이 앞에서 찍혔던 거 어때요? 앞에서 찍혔던 차량하고 맨션 앞에서 찍혔던 차량하고 거의 유사하거든. 거의 유사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방송을 했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된 일일까? 경찰의 요청으로 이 사건 CCTV 영상 분석을 담당했던 황민구 박사를 만나 그 진위를 확인해봤습니다. 해상도 자체가 워낙 떨어졌어요. 옛날 CCTV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밤에 찍혔기 때문에 차량도 움직이기 때문에 윤곽선, 색상, 캡이 존재 여부 여기 정도까지 분석이 되는데 어느 회사 택시인지 차량 번호가 무엇인지 차량 내부에 탑승객이 보이는지 여부 이런 것까지 분석은 안 됐어요. 그가 분석한 CCTV 영상 중에서 박 씨의 택시와 차종, 색상이 모두 같다고 확인이 된 것은 경찰의 대조 실험 영상과 비교한 펜션 CCTV 하나뿐이었다고 합니다. 저 펜션 왼쪽이 CCTV 사건 당일날 용의 차량이고 우측이 아마 2월 11일날 재현 실험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건 샘플 차량이에요. 화재 개선을 해서 확대를 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이제 택시가 지나갈 경우에는 이 캡이 정확히 똑같이 보여요. 차량을 식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후미등의 그 라이트 패턴인데 그때 NF 소나타 라이트 패턴하고 그 유사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 몰딩 부분도 그 유사하게 나와가지고 이게 유사 차량 값이 높다. 하지만 나머지 CCTV 영상은 택시 캡 등 여부만 확인될 뿐. 그렇죠. 지금 이야기한 게 뭐예요? CCTV가 꽤 여러 군데에서 찍혔는데 그 땡땡 맨션에서 찍혔던 그 CCTV 사진은 비교적 좀 선명하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 봤을 그 펜션 앞에서 맨션 앞에서 찍혔던 그 CCTV는 NF 소나타 그 차량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하죠. 그 영상 전문가가 이게 그것이 알고 싶다. 그 58분 52초에도 똑같이 그 내용이 또 나오더라고요. 들어볼까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꼭 살펴봐야 할 증거가 있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3시 59분 시신 유기 현장에서 가방 유기 현장 방향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펜션 CCTV에 포착된 차량. 피의자 박 씨가 아니라도 이 차량은 여전히 범인의 차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은 용의 차량을 소나타로 추정한 반면 재판부는 영상 분석 비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그랜저일 가능성을 제기한 상황. 그 중 어느 쪽과 유사한지 직접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 두 가지 차량 중에서 어느 게 더 유사하냐 한다면은 NF 소나타의 몰딩과 바퀴 사이 간격이 더 유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밤에 촬영이 됐지만은 차 안 불빛 때문에 비교적 선명하게 보이는 용의 차량의 차량 몰딩 위치가 그랜저보다 소나타와 더 유사합니다. 용의 차량이 후미 등에서 발광되는 라이트 패턴도 그랜저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사선으로 기울어지고 앞쪽이 좀 얇게 떨어지죠. 이것도 이제 보게 되면 수평으로 라이트 패턴이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여져요. 색상이 확인되지 않은 캡등을 단 택시, 그리고 흰색 소나타라는 것이 좀 더 분명해진 용의 차량. 수사기관에는 이 차의 운전자가 누구인지 찾아내야 할 숙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무슨 얘기냐면은 땡땡 맨션에서 땡땡 펜션에서 그 찍혔던 그 CCTV가 일지도로 들어갈 때 그 NF 소나타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게 이제 다만 그랜저냐 NF 소나타냐 그 차이, 그 차이가 있는데 판사는 이제 그것이 그랜저일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이제 영상 전문가의 의견도 NF 소나타의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본 거고, 또 뭐예요? 또 어떤 게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선 앞에 찍혔던 이 NF 소나타가 이 통과했다는 거, 이 시신 발견 장소에서 이렇게 돌아서 펜션, 그 애월 농협 유통센터를 지나서 펜션으로 지나갈 때 거기 찍혔던 거랑 거의 비슷하거든. 그러면 이 차량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거죠.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 이동 경로를 확실하게 우리가 아는 부분은 뭐예요? 시신 발견 장소에서 이쪽으로 갔다는 거,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갔다는 거는 확실한 거야. 그건 설명했죠. 뭘로 설명했어요? 피해자가 피고인한테 핸드폰을 뺏겼어. 그래서 피해자는 핸드폰을 쥐고 있지 않고 그 범인이 핸드폰을 갖고 있는 거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가서 종료하고 저쪽 가서 버렸으니까 빼앗긴 지점은 이쪽이고, 그러니까 범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은 지점은 이쪽이고, 버린 곳은 이쪽이고, 중간에 휴대폰이 종료된 건 요쯤 중간쯤이고, 이렇게 흘러간 거죠. 그렇죠? 이렇게 간 거는 맞다고. 근데 이제 판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애조로보다도 중간산 도로로 가가지고 휴대폰이 종료된 거기에서 죽이고 시신 유기를 여기 와서 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았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죠. 반시계 방향. 빼앗긴 휴대폰이 여기서 발견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빼앗았다는 게 중요한 거야. 범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았다는 거. 그렇죠? 근데 판사의 주장은 뭐예요? 여기서 죽인 상태에서 여기서 가가지고 시신 유기하고 그리고 이제 달아났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빼앗겼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빼앗겼고 액세서리 떨어졌고 여기서 빼앗은 거를 이쪽에 와서 종료시키고 이렇게 갔다니까 이쪽 방향인 거죠. 그렇죠? 빼앗았다는 게 중요한 거라니까. 범인이 피해자 핸드폰을 빼앗았다는 거. 근데 빼앗았다는 거를 어떻게 입증하느냐? 안 뺏기려고 잡고 있었고 얘는 뺏으려고 갖고 액세서리 그 금속 고리가 끊어졌고 여기에 상처가 양쪽 손에 상처가 나고 양쪽 손에 상처가 왜 여기에도 나고 여기에도 난 이유가 뭐야? 양손을 잡고 있었는데 뺏기다가 난 상처잖아. 그러니까 뺏겼다는 거지.
핸드폰을 뺏긴 거예요. 뭐 핸드폰을 뭐 이렇게 그냥 여기서 죽인 다음에 여기 가서 핸드폰을 여기서 종료시키고 여기 가서 이제서 이제 시신만 버리고 핸드폰을 갖고 간 게 아니라 핸드폰을 뺏긴 거야. 그렇죠? 핸드폰을 뺏겼기 때문에 이렇게 도는 거지. 이렇게 뺏긴 핸드폰을 갖고선 이제 그 이쪽 방향으로 해가지고선 버린 거죠. 뺏겼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피해자가 핸드폰을 그 범인한테 뺏겼다는 거. 만약에 중간산도로로 시계 방향으로 돌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이고 시체 있고 죽은 여자 시체 있고 핸드폰 있고 시신 유기하고 그다음에 핸드폰 남은 핸드폰을 갖고 갔다. 이렇게 하면은 저거 할 때 살아있을 때 뺏은 게 되지 않잖아요. 사람 죽이고 남겨둔 핸드폰을 갖고 갔다 이렇게 버리면 그렇죠? 근데 뺏겼다가 중요한 거야. 그 피해자가 범인한테 핸드폰을 뺏겼다는 거. 안 뺏기려고 하다가 결국 강제로 뺏겼다는 거. 강제로 뺏겼기 때문에 이동 경로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중요한 제가 좀 자세하게 나왔다는 그 신문 기사가 뭐였냐면은 그 제주의 소리라는 인터넷 신문이 있나 봐요. 근데 제주의 소리라는 신문에서 꽤 자세하게 써놨더라고요. 그거 볼까요? 뭐냐면은 자 봐요. 택시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여성이 입던 무스탕 목 부분 안쪽에 동물 섬유가 확인됐다. 특히 동물 섬유는 둥근 유리구슬 형태의 독특한 구조가 일치했다. 공장에서 다량 생산되는 면섬유와 달리 동물 털은 종에 따라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요 대목이요. 그 전에 기사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안 써놨거든. 뭘 자세하게 안 써놨냐면은 자 봐요. 운전석에서 발견된 미세섬유, 조수석에서 발견된 미세섬유, 그다음에 뒷좌석에서 발견된 미세섬유, 트렁크에서 발견된 미세섬유를 자세하게 적어놔야 된다고. 자세하게 적어놓는다는 게 뭐냐면은 피해자 죽은 여자의 무스탕 털하고 치마나 레깅스에서 나온 털하고는요 의미가 달라. 그렇죠? 왜 의미가 달라요? 이거는 뭐 일반 대량 생산되는 옷이죠. 레깅스나 치마에서 나오는 그런 털은. 근데 무스탕 털은 좀 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는 털이에요. 그래서 무스탕 털이 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 무스탕 동물 털이 운전석, 조수석, 트렁크에서 발견됐다 그러거든. 그렇죠? 판사는 그렇게 본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왜 뒷좌석에서는 동물털이 발견되지 않아? 무스탕 동물털이 왜 발견되지 않았느냐? 왜 트렁크에서 발견되고 조수석하고 운전석에 발견됐느냐? 이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냐면은 이 피해자 죽은 여자가 가방을 들고선 바깥으로 도망을 간 거야. 도망을 갔다고.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바깥으로 이제 끌어냈는지 했겠죠. 근데 나갔을 때 그 피해 여성이 그 살해된 여성, 죽은 여성이 그 피해자가 가방하고 핸드폰을 갖고 있었던 거야. 자기 손에 갖고 있다가 바깥에 나가서 이제 강간 시도를 했죠. 강간 시도를 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된 다음에
이 무스탕 털이 가방에도 묻고, 그쵸? 가방에도 묻고, 그 피고인 박 씨한테도 묻은 거예요. 그쵸? 묻었죠. 묻은 것을 박 씨가 자기 몸에도 묻고 가방에도 묻은 그 무스탕 털을 죽인 다음에 핸드폰 빼앗고, 그렇죠? 핸드폰 빼앗고선 자기 운전석에 앉았어. 그러니까 운전석에서 또 무스탕 털이 나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조수석에다가 가방을 놨어. 여자 가방을. 조수석에서 여자 가방을 놨다는 걸 우리 뭘로 입증했어요? 그 안에 그 죽은 여자 가방 안에 지갑이 있었고, 지갑에 현금을 그 범인이 현금을 빼갔다 그랬거든. 현금을 빼가면 어디다 놔요? 뒷좌석에다 놓고선 거기서 지갑을 털어서 해요? 그렇지 않다고. 자기가 손 닿는 곳에다가 놓고 가방 열고 지갑 열고 그 안에 현금을 빼간 거. 그러니까 조수석에다 놓은 거지. 그러니까 조수석에다 놨기 때문에 그 죽은 여자의 무스탕 동물털이 조수석에서도 발견된 거죠. 그럼 뒷좌석에서는 왜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뒷좌석에서는 몸싸움을 하지 않았어. 몸싸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무스탕 털이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박리되지 않은 거예요. 무스탕 털이 떨어진 것은 택시 밖에서 강간 시도하고 하려고 몸싸움 하다가 거기에서 피고인 박씨 몸에 묻고 가방에 묻고 그랬던 거죠. 근데 그 무스탕 그 동물털이 묻은 가방은 조수석에다가 놨고 자신은 운전석에 앉았고, 그러니까 여기 운전석하고 조수석에서 동물털이 발견된 거죠. 그렇죠? 동물털이 발견되고 뒷좌석에서는 왜 무스탕 동물털이 발견되지 않았느냐? 거기서 몸싸움이 없었거든. 몸싸움은 택시 바깥에서 벌어진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설명이 되는 거라고. 그렇죠. 이 제주의 소리라는 그 기자가 쓴 것이 요거를 좀 자세하게 썼더라고. 그 동물털이 어디에서 그 발견됐는지. 그 조수석하고 운전석에서 발견됐다. 근데 그 전에 신문 기사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거든. 그래서 조수석에서 발견된 게 여자의 그 치마에서 나온 미세섬유인지 아니면 동물털인지 그 무스탕 동물털인지 그걸 자세하게 쓰지 않았거든. 근데 그런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무스탕 동물털이 조수석에서 검출됐느냐 아니면 여자 치마 미세섬유가 검출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뒷좌석에서 만약에 검출됐으면 뭐가 검출됐을까요? 무스탕 동물털이 검출됐겠어요. 여자가 앉았잖아. 그럼 치마에서 나온 미세섬유는 뭐 묻어 있겠죠. 그렇죠? 근데 동물털이 뒷좌석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거기에서 몸싸움이 일어나지 않았고 거기에서 무스탕 동물털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몸싸움을 해야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 미스털이. 그냥 무스탕 털이라는 게 여기에 있는 털이니까 여자가 뭐 이렇게 입고 있었으면 떨어질 일이 없죠. 물론 떨어질 수도 있지만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뒷좌석에서는 발견되지 않을 수 있죠. 그렇죠? 몸싸움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미세섬유 동물털, 무스탕 동물털이 떨어진 거니까 그 떨어진 상 이후에 묻혔다고 봐야죠. 그래서 운전석 조수석에 묻힌 건요, 범인이 묻힌 거예요. 범인이 피해자를 신체 접촉을 한 다음 이후에 묻힌 거지, 운전석 조수석에다가. 그렇죠? 그렇게 설명이 쉽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얘기 하려고 했습니다. 예. 그렇죠? 여기 봐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야. 시신 유기 장소를 지나서
여기에서도 똑같은 NF 소나타가 찍혔다면은 거의 유사한 찍혔다면 이렇게 돌았다고 봐야지. 그렇죠? 이렇게 돌았다고 보는데 이제 물론 에조로에서 이렇게 들어갔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여기 앞에 거랑 유사한 게 찍혔으면은 에조로보다는 일주도로를 탔다고 봐야죠. 일주도로. 그렇죠? 그 용해로 교차해서 찍히고 그 찍힌 그 NF 소나타가 일주도로 들어갈 때 찍혔고 그 다음에 여기 시신 유기 장소를 지나서 펜션 CCTV에서 찍혔다면 이 차량이 이렇게 왔을 가능성이 매우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 차량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 여기에 있는 찍혀 있는 CCTV 그 펜션 CCTV에 있는 그 차량 거의 유사한 차량이 앞에서도 찍혔다면은 이거는 반드시 찍힌 거죠. 이건 범인 차량이 확실한 거죠. 왜 확실해요? 이동 경로가 이쪽이라 그랬잖아. 핸드폰을 여기서 빼앗았어.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은 게 여기에서 핸드폰이 발견된 거니까 이렇게 온 거지. 이렇게 온 거니까 펜션 CCTV에 찍힌 게 확실한 범인이야. 근데 그게 이제 그 뭐 차량 택시 남바가 찍힌 게 아니니까. 근데 이 차량하고 거의 유사한 차량이 앞에서도 찍혔다면은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왔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동 경로가 이렇게 된 거죠. 예. 뭐 그거 부연 설명했습니다. 예. 이게 이동 경로가 여기서 이렇게 왔다는 것이 중요해. 요게 입증돼야지 요 앞 부분도 입증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시신 유기 장소에서 그 농협 센터를 지나서 펜션을 지나서 광명 기지국을 지나서 이렇게 갔다는 이런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요게 설명이 돼야 앞에 것도 설명이 되는 거죠. 앞에 것도 입증이 되는 거죠. 요게 입증돼야 앞에 것도 입증되는 거죠. 여기서 찍힌 거 범인 차량 확실하잖냐. 그거랑 거의 유사한 차량이 앞에서도 찍혔으면 이 앞에 있는 차량이 이렇게 돌았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